후회하죠. 첫 연봉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제 나이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과장입니다. 저번 주에 업로드했던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과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영상에 대해서 Q&A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이마에 붓도칠성이 생기는 바람에 피부 진짜 짜증나요. 왜 이래. 그래서 이거를 가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질문, 1등급인데 어떻게 4년제를 떨어졌는지. 이거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수시로 갔고, 먼저 제 내신을 말씀드리자면 1, 2, 3학년 내신을 2, 4, 4 비율로 했을 때 2.4였어요. 1학년 내신이 좀 많이 안 좋고 2, 3학년 때 좀 높았다 보니까 수시로 4년제를 6개를 넣고 전문대도 수시로 넣었었어요. 근데 제가 전문대로 수시를 왜 넣었냐라고 하면, 일단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모델 꿈의 포기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즐거운데 그 친구가 자꾸 독서실 가고 학원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같이 놀고 싶어서 따라서 독서실을 가고 따라서 학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스토커 느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됐는데 서로 반 1등을 번갈아 가면서 할 정도로 그게 서로 자극이 너무 잘 됐던 거죠. 고3 때 그 친구가 이 전문대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넣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변화하게 만들어진 그 친구랑 함께라면 뭔가 앞으로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넣었고 그 친구는 4년제에 붙은 거죠. 저는 이제 4년제를 최종 예비 1번에서 떨어졌어요. 전문대는 수시로 붙은 거죠. 그때 뭐 정시로 최저 2개 합 6이었는데 그것도 맞췄었거든요. 이게 수시로 전문대를 붙으면 정시를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에 가게 됐습니다. 수시로 전문대는 정말 잘 생각하고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전문대 후회 안 하는지. 솔직히 후회하죠. 후회는 아직까지도 해요. 사실 사람들 만나서 대학교 어디 나왔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스스로 위축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살아가면서 정말 일부분일 뿐이고,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 저는 4년제가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후회해서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난 상황에선 후회보다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수할 생각 없었는지. 일단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수시 모집이 끝났어요. 완전 정시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었고, 아예 그 내년 수능을 다시 노려볼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1년 1년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뭔가 1년만 늦어도 되게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커서 한 번 더 재수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이 몇 번째 질문이지? 모르겠어. 그냥 다음 질문. 교육 지원할 때 이력서 어떤 식으로 썼는지, 사람이 진짜 이쪽으로 취업할 생각이 있는지,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의지 같은 걸 되게 많이 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이력서 질문이 뭐였냐면 취업 의지, 성실도 등 본인을 어필할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 그래서 제 의지를 어필하려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문제를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해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업 당시 저는 A 프로그램을 배웠지만 B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배워보지 않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처음 보는 오류를 부딪히곤 했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오류를 해결해 나갔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나니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부분들을 해내고 동기들에게 설명해 주는 제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향후 개발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고, 이런 도전적인 모습이 미래에는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썼어요. 뭐 데이터 선언부터 해가지고 CRUD, 뭐 셀렉트, 반복문, 그 다음부터는 프로그램 스크린샷을 넣고 어떤 기능을 구현할 건지, 그래서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어떤 로직을 써야 하는지 또 로직을 쓰고,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할 건지,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 건데 데이터는 어떻게 셀렉트 할 거고 어떤 기능을 넣을 거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로직들을 다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글도 뭔가 점점 발전을 시켰었어요. 나중 될수록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연계 기업보다 좋은 회사 갔는지, 그 첫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그 좋은 회사의 기준이 사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연봉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회사 갔습니다. 3천이 좀 안 됐었는데 저는 4천이었어요. 첫 회사 연봉이 다음 이직할 때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연봉만 보고 갔지만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도 다 너무 좋았고, 그 참여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들도 다 큰 프로젝트여서 좋았고, 복지 같은 것도 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 다니는 2년 내내 만족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학은제로 학사 따고 기업 지원하는데 제한이 없었는지. 일단 저는 교육 시작할 때 학은제를 동시에 시작을 했었어요. 교육이 6개월이다 보니까 기업 취업할 때는 졸업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취업할 당시에는 초대졸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졸보다 연봉이 조금 더 적었었어요. 취업할 당시에 쓰지는 못했지만 이력서에 어필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육을 하면서 컴퓨터 관과사를 따면서 자격증 따면서 기술 블로그도 썼다. 나 약간 계획적인 멀티플레이어였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러고 이제 첫 이직을 프리랜서로 했는데 프리랜서도 사실 학력보다는 경력을 좀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직에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 근무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매일 출근하는 그 사무실은 따로 구한 건가요? 차장님은 같은 프리랜서 팀인가요? 이런 근무 형태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프리랜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A 회사가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컨설팅 회사인 B 회사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 이제 B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인력들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B 회사는 컨설팅 업체다 보니까 내부에 자사 직원들로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프리랜서들을 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B 업체 소속으로 A 기업의 시스템을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 을, 병이에요. 병입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은 B 업체가 구해준 사무실이에요. 근무 형태는 이제 A 회사가 원하는 대로 근무를 합니다. 지금 A 회사가 9 to 6로 주 40시간씩 근무를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 나올 때 회사 어떻게 찾았는지 이제 잡코리아나 링크드인 같은데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헤드헌터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용 형태 같은 것도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 프리랜서를 체크를 해놓고 거기에 맞는 직무를 헤드헌터가 추천을 해줍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IT 업체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B 회사 같은 저의 간단한 이력과 소개들을 문자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 업체에서 이번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것들은 회사 다닐 때 다른 프리랜서 분들이나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다음 질문. 컨설팅이 적성에 맞아서 동기부여가 되는지 보상이 커서 동기부여가 되는지 솔직히 보상도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직무 전환할 때 두려움은 없었는지 직무 전환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크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전에 개발자로 일할 때 혼자 프로젝트에 내보내지면서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을 되게 많이 키웠었거든요. 모르는 거 생기면 혼자 구글링하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프리랜서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점점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나가는 상황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도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뭔가 완전히 다른 분야로 전환한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제 나이는 27살입니다. 만으로 26이에요. 일단 저번 영상에 댓글에 31살 나와. 몇 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 차인지 23살 때부터 시작해서 23, 4, 5, 6, 7 그래서 5년 차입니다. 마지막 질문. 저도 아직 안 늦었을까요?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딱 정해진 나이는 없다고 봐요. 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을 보면 10대가 되었는데도 진짜 전혀 다른 언어를 하시다가 저희 팀으로 오신 분도 있었고 코딩을 아예 못하는 컨설턴트 분도 있었는데 주말에 막 코딩 스터디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22살에 재수를 하는 게 절대 늦은 게 아닌 것처럼 나아가다 보면 또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Q&A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들이 뭔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작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뭔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언제든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모네가 이제 또 떡볶이랑 김밥 해놨다 해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볼게요. 안녕. 그럼 너무 늦지. 왜? 거기 들렸다 가려고? 나는데 여기서 가려고? 민기는? 에이스 같아. 어? 너 못하는 줄 알았어. 페이스. 한번 너무 많네. 어머 이거 누가 줄 거라고? 현지 남자친구? 까지 빼빼로 얻어먹기.
이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갖고 가면 아빠가 또 동생 남자친구가 주는 빼빼로를 먹고 이거다? 한번 넣을 사람 있잖아. 순천 가면 내 사람 아버지. 아버지? 너 그럼 언제 들어가? 그냥 자고 바로 들어오죠. 네, 할머니 그래서 뭐랬는 줄 알아? 네, 우리 지훈이 제대한데 동현이가 한번 짝까. 근데 동현이가 또 골뱅이 할머니는. 이번에 어물풍선 우리 어묵 파동이 떨어졌잖아.